판결을 이제 처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꺼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적한 문제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거죠. 송구석 죄송합니다.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만약에 특정 정당 주장을 어떤 재판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주장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그건 충분히 관심 갖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맞죠? 예, 뭐 원론적으로 보면 특정 정당의 주장과 판결의 어떤 결론이 얼마만큼 실정적으로 정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께서도 한 번도 검토해보거나 그런 관점에서 본 적은 없죠? 학문적으로 그 헌법재판관 특정인의 판결 성향에 대한 연구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지금 후보자의 판결을 본 적은 없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맞냐고요. 후보 참고인께 묻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연구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 보고 그런 다음에 의견을 개진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후보자께 좀 묻겠습니다. 그 자제분 분양받은 아파트 관련해서 자료를 새로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주는 이제 2007년도에 취득한 걸로 되어 있는데 등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재산 신고에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죠. 이게 취득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판매 시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취득 시기도 2007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제가 그 자료에는 6년인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2006년인가 7년으로 봤는데 이게 왜 예탁 일자가 2006년이네요. 2006년 7월 6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산 등록 서류에는 이게 장남의 재산으로 등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때는 저는 그 자체가 우리 사주 조합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게 법에 근거가 있거나 뭐 이런 확인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탁을 이미 그 후보자 아들 이름으로 예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가 판단을 해서 등록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제가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런 거 자체가 있는지를 잘 몰랐는데 그때 요 지난번 청문회 때 보니까 그런 것이 자기가 그런 거 팔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재산 등록할 때 장남의 다른 재산은 다 등록을 했는데 우리 사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2006년도 예탁한 이 주식은 그러면은 재산 등록 안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재산 등록하게 돼 있는 거 맞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우리 사주 조합 거다 그 주식은 자기 개인의 주식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등록 안 한 건 맞으시고요. 네. 또 두 번째로 2006년도 재산 등록 상황을 보면은 후보자 아들이 봉급 저축을 2,195만 원을 봉급 저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 페이지에 보면은 첫 페이지 보면은 장남이 봉급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6,820만 원을 들여서 아파트 분양받은 계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액이 은행 대출받은 차액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후보자의 아들은 급여 봉급 저축한 2,100하고 앞에 이 얘기한 2,500만큼 재산이 그만큼 되지를 않습니다. 급여 수준이 2004년도에는 급여 수준이 이만큼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 출처가 어딘지 이게 후보자께서 정리하신 건가요? 제가 그거 지난번 것에서 붙였었는데요. 그동안 받은 돈들이 꽤 됩니다. 이 사람 월급을 쭉 아니 후보자께서 내신 자제분 급여 내역을 보면은 2005년도에 3,300이라고 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급여 영원에서 봉급 저축했다는 게 2,195만 원이고 앞에 또 봉급으로 입지아파트 분양금 냈다고 하는 게 2,510만 원입니다. 그럼 합하면 이게 벌써 이 급여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장남이 봉급을 저축한 돈 1,900만 원으로 산 겁니다. 이게 1,900만 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숫자를 맞추면 그런데요. 이 당시에 2005년 말에 재산 상황을 신고를 한 내역이 이게 그 후보자 자제분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 이상을 받은 게 지금 신고가 돼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거 저 언론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더 파악을 해서 후보자 아들이 보험급으로 2,195만 원을 저축을 했습니다. 2005년도 말에. 잠깐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앞에 또 급여로 입주아파트 분양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 돈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제가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니, 제가 어제 이 질문을 드렸는데, 네. 어제 이 내용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제 드렸는데도 아니, 재산 등록한 서류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네. 할까요? 네, 지금 그러면 그거- 질문을 지금 제가 또 다시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 또 이제 그 자제분이 마지막에 2007년도에 그 등기가 넘어갔는데, 이 당시 자제분이 재산 등록한 걸 보면은, 급여를 로 한 게 1,500만 원 정도 그 예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으로 2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대신동 집인가 뭐 거기 가는 걸로 해서 2천만 원이 있고, 대출금 변제했다고 하는 게 600만 원 대공원에 갚았다는 게 있고, 주식으로 1,100만 원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제분 재산이 전년도보다 재산이 는 게 3,700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감소분까지 다 감안하면은 1,3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자제분은 봉급 이제 대출 받느라 분양받은 돈 상환하느라고 후보자 말씀 예금이 1,500만 원 정도가 있고 또 재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1,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하면 4,700, 8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 아들이 2007년도 말에 받는 급여는 3,6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통계를 합해도. 여기가 2004, 예. 그러면은 이 나머지 돈은 후보자 아들한테 후보자가 정리를 한 거 아니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지금 2,800만 원 정도 정리했다고 계속 그 2012년도 청문회 때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예. 3천만 원이 안 넘어가야 정리세를 안 내는 거죠. 기준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3천만 원이 안 넘어가는 5천만 원 아닌가요? 후보자가 계속 이렇게 그 설명 말씀을 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그 의혹을 제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필요하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부분을 여기가 계약을 할 때 계약금 2천만 원하고 마지막에 등기를 할 때 등록세 취득세 그 부분을 제가 부담했다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등록할 때 후보자 아들이 이 급여로 그 분양금을 했다고 신고한 거 이것도 거의 신고한 거네요. 후보자께서 2천만 원을 대준 거기 때문에 아들이 2천만 원을 증여받은 거라고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아들이 자기 공급으로 했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이때 분양금을, 계약금을 2천만 원 정도 얼마 내주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여기는 후보자 아들한테 정리했다고 이렇게 신고가 돼야죠. 그 모든 것을 거기다 다 기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유란에. 공급을 맞춰보니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정리한 돈을 정리했다고 신고를 해야지.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까? 검토, 그 내용은 예, 검토해서, 예. 예. 네, 후보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산 농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지난 2012년 그 청문회 당시는 위탁 영농을 하는 게 못하게 돼 있다고 함진기 의원이 묻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확인해서 그 위법한 거 아니냐고 보도자료를 내고 하니까 기자들이 물으니까
위탁 경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자세한 것은 청문회에서 해명한다 이렇게 해서 이 끝까지 본인이 위법하다고 하는 내용을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쭉 보이다가 어제부터 우리 청문회에 와서 이제 겨우 이게 불법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이 대안은 이런 내용들이 사건에 대한 얘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 평가 이런 걸 얘기하면은 정말 이쪽 저쪽 빠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저는 상당히 후보자의 자세로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남 아파트 분양 납입한 거 우리 사주 관련해서 제가 아침에 물으니까 오전에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은 조합명의 주식이기 때문에 아들 게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확인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불법입니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맞죠? 저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행자부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후보자님,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을 시인했습니다. 예. 그 후보자의 태도가, 인정하는 태도가 그게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하냐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들의 계좌, 우리 사주 주식 처분하고 난 뒤에 이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통장을 낸 걸 보면은 딱 인출한 시점 여기까지만 딱 냈습니다. 그 다음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가 없도록 꼭 여기 해당하는 항목 요것만 내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실대로 얘기하거나 밝히려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모면하고 빠져나가는 이런 태도로 지금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법관, 최고의 공직자의 자세가 맞는지 저는 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 편향 판결했다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난번 청문회 때 어떤 정당의 추천을 받았던 간에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지녀야 제대로 된 헌법재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행이 됐는지 여부를 제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여기 어느 참고인으로 나온 교수분도 얘기를 하시던데 미국 같은 데는 재판관들이 어떤 성향으로 재판을 하는지 분석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헌법재판소가 중립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저를 모욕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게 모욕입니까? 후보자가 내린 판결은 무조건 존대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판결입니까? 그 판결이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은 그 판결에 대해서 잘 들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욕이라니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5.18하고 삼천교육대와 관련한 판결이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명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후보자가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없을 겁니다. 과거 전력으로. 그런데 왜 했을까? 그래서 후보자가 내린 판결들 전부 다 한번 검증을 해본 겁니다. 아무도 교수들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를 국회의원 인사청문 자리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그 전부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민주당 편향 판결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지금도 후보자께서 제가 앞으로도 우려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다른 의원이 사드 관련되는 부분을 묻고 위안부 합의가 관련되는 내용을 묻고 이게 있습니다. 이런 판결들이 민주당 입장이 이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뭐 자료는 저는 못 찾았는데 정진석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입장 표명을 하신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양심적 병력 그 거부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후보자가 공개재판법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또 있습니다. 대체 복무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예, 예. 후보자께서도 재판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보자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 재판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적 잘. 야. 그걸 모욕이라고 얘기하는 게 후보자가 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참 명심하겠습니다. 네, 곽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판결을 이제 처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꺼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지적한 문제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거죠. 송구석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어제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만약에 특정 정당 주장을 어떤 재판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주장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그건 충분히 관심 갖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맞죠? 예, 뭐 원론적으로 보면 특정 정당의 주장과 판결의 어떤 결론이 얼마만큼 실정적으로 정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께서도 한 번도 검토해보거나 그런 관점에서 본 적은 없죠? 학문적으로 그 헌법재판관 특정인의 판결 성향에 대한 연구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 재산 등록하게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그 우리 사주 조합 거다 그 주식은 자기 개인의 주식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등록 안 한 건 맞으시고요. 네. 또 두 번째로 2006년도 그 재산 그 등록 상황을 보면은 후보자 아들이 봉급 저축을 2,195만 원을 봉급 저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 페이지 보면은 첫 페이지 보면은 장남이 봉급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6,820만 원을 들여서 아파트 분양받은 계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액이 그 은행 대출받은 차액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후보자의 아들은 급여 봉급 저축한 2,100하고 앞에 이 얘기한 2,500만큼 재산이 그만큼 되지를 않습니다. 급여 수준이 2004년도에는 급여 수준이 이만큼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 출처가 어딘지 이게 후보자께서 정리하신 건가요? 제가 그게 지난번 것에서 붙였었는데 그동안 그 받은 돈들이 꽤 됩니다. 이 사람 월급을 쭉 아니 후보자께서 내신 자제분 급여 내역을 보면은 2005년도에 3,300이라고 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급여 영원에서 봉급 저축했다는 게 2,195만 원이고 앞에 또 봉급으로 그 입지아파트 분양금 냈다고 하는 게 2,510만 원입니다. 그럼 합하면 이게 벌써 이 급여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 장남이 봉급을 저축한 돈 1,900만 원으로 산 겁니다. 이게 1,900만 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숫자를 맞추면 그런데요. 이 당시에 2005년 말에 재산 상황을 신고를 한 내역이 이게 그 후보자 자제분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 이상을 받은 게 지금 그래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지금 후보자의 판결을 본 적은 없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맞냐고요. 후보 참고 있게 묻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연구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 보고 그런 다음에 의견을 개진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후보자께 좀 묻겠습니다.
그 자제분 그 분양받은 아파트 관련해서 자료를 새로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주는 이제 2007년도에 취득한 걸로 되어 있는데 등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재산 신고에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죠. 이게 취득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판매 시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취득 시기도 2007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제가 그 자료에는 6년인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2006년인가 7년으로 봤는데 이게 왜 예탁 일자가 2006년이네요. 2006년 7월 6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산 등록 서류에는 이게 그 장남의 재산으로 등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때는 저는 그 자체가 우리 사주 조합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아, 이게 법에 근거가 있거나 뭐 이런 그 확인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탁을 이미 그 후보자 아들 이름으로 예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가 판단을 해서 등록을 안 했다 이런 아니, 말씀이네요. 제가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런 거 자체가 있는지를 잘 몰랐는데 그때 요 지난번 청문회 때 보니까 그런 것이 자기가 그걸 팔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재산 등록할 때 장남의 다른 재산은 다 등록을 했는데 우리 사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2006년도 예탁한 이 주식은 그러면은 그 재산 등록 안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